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 세월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흐른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어떤 이는 나이와 함께 빛을 잃어가고 어떤 이는 오히려 더욱 깊은 아름다움을 발산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다. 진정한 귀티란 마음의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것, 삶의 무게를 견디며 얻어낸 지혜의 향기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늙어도 덕이 더욱 두터워진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내면의 빛이 더욱 선명해진다는 뜻이다. 진정한 귀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수많은 계절을 지나오며 기쁨과 슬픔을 모두 품어내며 삶의 본질을 천천히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제1장 고요한 마음의 힘. 평정심을 잃지 않는 자가 진정한 강자다. 에픽테토스. 세월이 흐를수록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고요한 마음이다. 젊을 때는 작은 일에도 크게 동요하고 남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렸지만 참된 성숙을 이룬 이들은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 고요함은 무감각함과는 다르다. 오히려 더욱 깊이 느끼되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를 말한다. 마치 깊은 호수가 표면은 잔잔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풍부한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것과 같다. 고요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 주위에는 이상한 평화가 감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들만은 여전히 차분하다. 이는 둔감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더욱 예리하게 느끼지만 그 느낌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고요함은 외부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 시끄러운 곳에서도 내면의 정적을 유지할 수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영혼이 보여주는 경이로운 능력이다. 노자는 물은 다투지 않기에 만물이 이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사람들은 이 물의 덕성을 닮아간다.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흘러가되 그 흐름 자체가 주변을 윤택하게 만든다. 고요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말수가 적어진다. 하지만 그들이 입을 열 때 나오는 말은 무게가 있다. 많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소통을 나눈다. 그들의 침묵은 빈 것이 아니라 가득 찬 고요함이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묘한 경험을 하게 된다. 말을 하지 않아도 소통이 된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언어가 되어 우리에게 말을 건다. 급하지 마라. 모든 것은 제때가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껴보라. 고요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또한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 누군가가 화를 내도 그 화에 반응하여 흥분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슬픔에 공감하되 그 슬픔 속에 함께 빠지지는 않는다. 이는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의 표현이다. 침묵은 현자의 언어다. 톨스토이의 이 말처럼 진정한 지혜는 때로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명확하게 전해진다. 나이 들수록 아름다운 사람들은 이 침묵의 힘을 안다. 제2장 감사하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 키케로. 두 번째 특징은 깊어진 감사의 마음이다. 젊을 때는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마음이 쏠리기 쉽다. 하지만 세월을 통과하며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이들은 일상 속 작은 것들에서도 깊은 감사를 발견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설령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그 시간이 자신을 더욱 깊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아는 지혜다. 이는 체념이 아닌 수용이며 포기가 아닌 통찰이다.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보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배움을 찾는다. 실패 속에서도 성장의 씨앗을 발견한다. 상실 속에서도 더 깊은 사랑의 가능성을 본다.
이것은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이 아니다. 삶의 모든 경험에 숨어 있는 선물을 알아보는 영적 통찰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시선은 더욱 섬세해진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 친구가 건네는 따뜻한 미소, 저녁 하늘의 노을빛.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깊은 감동을 받는다. 부처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귀해지는 사람들은 이 집착의 고리를 하나씩 끊어나간다. 그들은 소유에 대한 욕망보다는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를 키워나간다. 진정한 감사는 조건부가 아니다. 이것이 있어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근본적 깨달음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온화한 기운을 퍼뜨린다. 마더 테레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지만 그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은 이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된다. 감사의 깊이는 경험의 깊이와 비례한다. 많은 상실을 겪어본 사람일수록 남은 것들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안다. 이들의 감사는 표면적이지 않다. 뼈와 살을 관통해 영혼 깊숙이 스며든 진심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자신이 없는 것을 한탄하지 않는다. 대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 심지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의 기적 같은 존재를 새삼 깨닫는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건강의 소중함,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이런 것들을 마음 깊이 느끼며 살아간다. 제3장 품격 있는 절제. 절제는 최고의 사치다. 오스카 와일드. 세 번째 특징은 품격 있는 절제다.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사람들은 과하지 않다. 말에서, 행동에서, 욕망에서 적절한 선을 지킨다. 이는 억압이 아니라 선택이며 제한이 아니라 자유다. 절제는 가난한 자의 미덕이 아니다. 오히려 풍요로운 내면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절제할 수 있다. 공허함 때문에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 이미 충만하기에 더 이상 무엇인가를 갈구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했다. 절제하는 이들은 자신의 한계를 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부끄러워하지도 억지로 넘으려 하지도 않는다. 대신 그 경계 안에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품격 있는 절제는 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내적인 것으로 확장된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과도한 감정 표현을 자제하며 타인의 삶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다. 이는 냉정함이 아니라 따뜻한 지혜다. 절제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영역과 타인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한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별하여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현명한 에너지 관리다. 진정한 절제는 또한 욕망과의 건전한 관계를 의미한다. 욕망을 억압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마치 불을 다루는 숙련된 요리사처럼 욕망의 불을 소멸시키지도 않고 타버리게 하지도 않으면서 요리에 활용한다. 적게 가질수록 더 많이 얻는다는 라오체의 가르침처럼 절제하는 이들은 비움을 통해 채움을 경험한다. 그들의 단순함은 빈곤이 아니라 풍요로움의 다른 모습이다. 절제된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난다. 유행을 쫓지 않기에 시대를 초월하고 과시하지 않기에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조화롭고 완성된다. 에머슨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움에 있다고 했다. 절제하는 이들은 이 자연스러움을 체득한다. 억지스럽게 꾸미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우아함이 묻어난다. 제4장 깊어진 공감의 능력.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붓다. 네 번째 특징은 깊어진 공감의 능력이다. 많은 경험을 통과한 이들은 타인의 마음을 더욱 섬세하게 읽는다.
그들의 공감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깊은 이해력이다. 진정한 공감은 말로 표현되지 않을 때가 많다. 때로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 사람들은 이 절묘한 균형감을 안다.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 상대방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의 상태를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다. 하지만 이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준다. 이들의 공감은 또한 판단하지 않는 공감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그 상황이라면. 같은 식으로 자신의 기준을 들이대지 않는다.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한다. 이는 무분별한 수용이 아니라 일단 이해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듣때 조언하는 순서를 아는 지혜다. 공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할까봐 걱정하라고 했다. 성숙한 이들은 이해받으려 하기보다 이해하려 한다. 공감하는 능력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본 경험에서 나온다. 아파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의 아픔을 안다. 슬퍼해본 사람만이 슬픔의 깊이를 헤아린다. 이들의 위로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다. 하지만 이들의 공감은 감상적이지 않다. 상대방의 감정에 빠져들지 않으면서도 깊이 이해한다. 마치 숙련된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처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당신을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다. 이 말처럼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이들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 마야 안젤루는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이나 행동은 잊을지 모르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감정은 절대 잊지 않는다고 했다. 공감하는 이들은 이 감정의 힘을 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제5장 초연함 속의 따뜻함. 세상에 얽매이지 않되 세상을 사랑하라. 라빈드라나트. 5번째 특징은 초연함 속에 깃든 따뜻함이다. 나이가 들수록 귀해지는 사람들은 세상사에 덜 집착한다. 하지만 이는 무관심이 아니다. 오히려 더욱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유로움이다. 이들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과정에 최선을 다한다.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도 주어진 일에 성실하다. 이 균형감이 바로 초연함의 핵심이다. 초연한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매우 열정적으로 일하면서도 그 일의 결과에 자신의 가치를 걸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우주의 몫으로 맡긴다. 이는 무책임함이 아니라 더 큰 신뢰 안에서 사는 삶의 태도다. 초연함은 또한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물질적 소유뿐만 아니라 관계, 지위, 심지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소유욕에서도 자유로워진다. 모든 것이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것일 뿐이라는 깨달음 속에서 산다. 노자는 성인은 행하되 집착하지 않는다고 했다. 진정한 초연함은 행동하지 않음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에 매달리지 않음이다. 씨앗을 뿌리되 꽃이 피기만을 기다리지 않는다. 초연한 사람들의 따뜻함은 특별하다. 조건이 없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진심으로 베푼다. 이는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 존재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움이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나는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라고 했다. 초연한 이들은 이 진리를 체득했다. 상황을 받아들이되 그 상황이 자신을 규정하게 하지 않는다. 이들의 초연함은 도피가 아니다. 오히려 더욱 깊이 참여하되 자아를 잃지 않는 지혜다. 물 위의 연꽃처럼 세상 속에 있으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진정한 자유는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기꺼이 하는 것이다. 이 말처럼 초연한 이들은 의무를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의 일부로 여긴다. 제6장 시간을 대하는 지혜. 시간은 가장 귀한 선물이다. 함부로 쓰지도 아끼지도 마라. 벤저민 프랭클린.
마지막 특징은 시간을 대하는 지혜다.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사람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안다. 하지만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과 친구가 되어 함께 춤춘다. 이들은 급하지 않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안다. 씨앗이 싹 트는 데 걸리는 시간, 상처가 아무는 데 필요한 시간, 지혜가 익어가는 시간을 존중한다. 성급함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는다. 시간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리듬감이 있다. 그들은 삶을 마라톤처럼 달린다. 때로는 속도를 내고, 때로는 천천히 걷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전체 여정의 일부임을 안다. 이들에게는 지금 당장이라는 강박이 없다. 물론 해야 할 일은 제때하지만 모든 것을 즉시 완성하려는 조급함에서는 자유롭다. 천천히 익어가는 과정을 즐길 줄 안다. 마치 좋은 차를 우려내듯이 시간을 들여 진짜 맛을 우려낸다. 공자는 하기 시습지 부려결호라고 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진정한 배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이 들수록 아름다운 사람들은 이 배움의 기쁨을 계속 누린다. 이들에게 과거는 후회의 대상이 아니라 지혜의 원천이다. 미래는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의 씨앗이다. 현재는 참아야 할 시간이 아니라 살아야 할 순간이다. 이러한 시간관이 그들을 평화롭게 만든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신비이며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현재를 영어로 present라고 부른다. 이 말처럼 시간의 지혜를 가진 이들은 현재의 선물을 충만히 받아들인다. 시간의 지혜는 또한 기다림의 미학을 안다.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이루려 하지 않는다. 천천히 익어가는 과정 자체를 즐긴다. 마치 좋은 와인이 시간 속에서 깊어지듯 자신도 시간과 함께 깊어진다는 것을 안다. 이들은 바쁨을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유를 즐긴다. 이 여유는 게으름이 아니라 충만함이다. 할 일은 하되 여백을 남길 줄 안다. 그 여백에서 진정한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안다. 시간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들은 또한 시간의 질을 안다. 같은 한 시간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안다. 억지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한 시간과 고요히 존재하는 한 시간의 차이를 경험으로 안다. 이들에게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행동이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익어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 보이지 않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한다. 릴케는 말했다. 미래는 우리 내면으로 들어와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고. 시간의 지혜를 가진 이들은 외부에서 무엇인가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신뢰한다.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다. 고요한 마음의 힘, 깊어진 감사의 마음, 품격 있는 절제, 깊어진 공감의 능력, 초연함 속의 따뜻함, 그리고 시간을 대하는 지혜.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깊어짐이다.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깊어진다. 피상적이던 것들이 본질로 스며들고 표면적이던 것들이 중심으로 자리 잡는다. 진정한 기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수많은 계절을 지나오며 봄의 희망과 겨울의 적막을 모두 품어내며 삶의 깊이를 천천히 체득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지혜를 축적하는 과정이다. 오늘 하루 조금 더 고요해보자. 조금 더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해보자. 공자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군, 자, 불기란. 그릇은 특정한 용도로만 쓰이지만 군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이가 들수록 귀해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고정된 틀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며 어떤 순간에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현명한 지혜를 빚는 하루 보내십시오.